안녕하세요. 역시TV의 쭌삼촌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할 내용은요, 훈구와 살림, 그리고 네 번의 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훈구와 살림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시점은 우리가 어디까지 백으로 돌리냐면요, 고려 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고려 말 때 신흥무인 세력과 함께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이 있었죠? 누구였죠? 바로 무슨 사대부였죠?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시작은 고려말 신진사대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돼요. 자, 이 고려말 신진사대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계파로 분류가 됩니다. 어디를 유지하자라고 얘기했던 세력들이 있었죠? 그렇죠. 조선을 유지하자라고, 고려를 유지하자라고 했던 세력이 있었고, 고려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어디를 세우자, 조선을 건국하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이 고려를 유지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파라고 얘기했고, 온건파라고 얘기했고, 조선을 건국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슨 파라고 얘기하더라? 급진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정도전, 그리고 조준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조준 얘기하면 학 친구들 중에 마음의 소리에 나오는 조준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얘기를 하면 정몽주, 길재,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김종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건파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나라에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두문동에. 그래서 두문분출이라는 말도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게 되냐면 중앙에 안 있습니다. 조선 건국에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디로 들어간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교육하면서 흔히 말하는 조용히 숨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양반들도 양반들이기 때문에 이제 계층이나 돈들이 있으니까 지방 중소 지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숨어 살고 있었던 거죠. 자, 대신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이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과 계유정난으로 세조가 즉위하게 되죠. 세조 즉위에 도움을 줬던 세조 공신 세력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옛날에 칠삭동이로 태어나서 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한명희 같은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왕의 직위와 이런 것들과 다 얽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 자체가 작지가 않았겠죠. 일단 권력을 독점합니다. 권력도 독점하고요. 그리고 워낙 고위관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받아먹는 뭐도 많고 땅도 많고 노비도 많아요. 땅도 많고 노비도 많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대지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양 지역에 살고 있는 대지주 공신 세력들과 그리고 지방으로 들어간 조선 건국 반대 세력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사는 곳들이 서로 따로따로 갈라지면서 성격도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 세력들을 우리가 무슨 세력이라고 불러주냐면 훈구 세력이라고 불러줘요. 이른바 조선 초기에 국가를 세우는데 많은 관여들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높은 관직들을 가지게 된 이 세력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조 때까지는 이제 훈구 세력이 형성됐다 쳐요. 근데 세조 다음 왕이 누구죠? 이제 성종이 등극을 합니다.
성종은 세조 때부터 만들려고 했던 경국대전을 만들려고 가만히 보니 집현전까지 없어지면서 왕실의 그 나라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애들이 훈구 세력이다 보니까 자기를 손잡보듯이 해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훈구 세력도 통제도 하고 또 뭐 경국대전도 만들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지방에 숨어있던 이 고려 유지를 주장했던 온건파의 후예들이 되는 거죠. 목적은 방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견제하고 훈구 세력을 견제를 하고 무슨 대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경국대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때 올라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시험에서 김종직이라는 이름 이외에도 경상도 선배물이라는 명칭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김종직 뒤에다가 김종직을 또 적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관련된 걸 읽다가 경상도 선배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건 김종직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요렇게 된 세력들을, 요렇게 등장한 세력들을 우리가 무슨 세력이라고 불러준다? 사림 세력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각기 일하는 관청들이 틀려요. 얘네들은 주로 빨간 옷 입고 일하는 쪽이고요. 얘네들은 주로 무슨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일하는 쪽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훈구들은 의정부와 육조에서 주로 일을 해요. 근데 이 의정부와 육조가 헛짓거리하지 않도록 관리 감식하는 데가 어디였죠? 언관직을 담당하던 곳이 삼사였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삼사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 둘이 싸움이 붙을까 안 붙을까? 싸움이 붙죠. 얘네들은 완전히 대립구도에 각이 서버린 겁니다. 또 거기다가 얘네들은 학문적 태도에 있어서도요, 워낙 눈치백단의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유들유들해요. 예,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성격이 굉장히 대쪽 같아서 내 거 아니면 안 받아들여서, 얘네들은 학문 입장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수용적 입장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얘네들은 배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현실에 구부릴 줄 아는 너무 능수능란한 정치 구단들이고, 얘네들은 엄청난 원리 원칙주의자인 거죠. 근데 얘네들끼리 너무 심하게 삐거덕 되면서 싸움 붙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선비 사자를 써서 사화라는 말을 써요. 사화는 공교롭게도 총 몇 번 일어난다? 이름값 했는지 4번 일어납니다. 자, 사화의 정의 한번 적어볼게요. 사림이 훈구에 의해 정치적 피해를 입는 사건을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얘기하지만 사림들은 주로 어느 관직에 있었다고요? 3사에 있었고, 얘네들은 어디? 의정부 6조에 있다 보니까 얘네가 얘네를 관직상 뭐 할 수밖에 없더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이거를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3사 언관직 수행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적어놓은 교과서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화는 아까 총 몇 번이라고 그랬죠? 예, 이름값 해서 4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4번의 사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큰 이름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무오사화가 첫 번째 사화고요. 두 번째,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묘사화라는 게 한번 일어나고요. 마지막에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정리되고 나면 사화 4개가 끝인데, 문제가 요거 순서 맞추는 문제들이 잘 나와요. 그러면 한번 얘네들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왕들부터 한번 볼게요. 이 무오사화는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어봤을 우리나라 왕들 중에 제일 난장판이라고 불리는 왕, 연산군 때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이 기묘사화 같은 경우에는 중종 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는데 약간 교과서에서 쩌리 취급하는 사화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을사사화예요. 사건 순서는 위에서부터 무오사화, 갑사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순서대로 내려오고요. 자, 연산군 때 일어났던 사화들의 거의 대부분의 성격을 보면은 가족을 건드려서 일어나거든요. 무오사화는 자 따라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건드린 무오만 놈, 우리 할아버지 건드린 무오만 놈을 잡아족친 게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누구 건드린 거라고요? 우리 누구 건드린 할아버지 건드린 무오만 놈 잡아족치는 게 무오사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안 적어도 되는 가족계보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세조가 있었죠. 세조 여러분 알다시피 조카인 누구를 죽이고 왕이 됐죠? 그쵸? 단종을 패위도 모자라서 죽이고 왕이 됐다. 그죠? 근데 이 세조가 단종 엄마한테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세자 시절에 끙끙 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예종을 왕위에 앉혔는데 얘도 얼마 못 가고 죽어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 찾다가 죽은 첫째 아들 손자를 앉히는데 그 죽은 첫째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자죠. 그 세조의 첫째 아들인 손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다? 성종이고요. 그 성종의 아들이 바로 누구다?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근데 문제는 성종하고 연산군 엄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연산군 어머니가 폐위를 당하고 사약을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만 봤을 때는 왕비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왕비로서의 아무 정말 부도덕함과 뭐 이런 거 다 갖춘 사람이라서 실록상 기록에 그래서 이제 연산군 어머니는 폐위를 당하고 사약을 먹고 죽고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리고 그 연산군 어머니 폐위에 이제 할머니도 개입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산군하고 세조는 자, 요 둘이 예종은 그렇다 치고 성종한테 이제 세조가 할아버지죠. 그럼 연산군한테도 윗대 할아버지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연산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종의 실록을 적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실 실록을. 왕이 죽고 나면 실록을 만들거든요. 그 실록을 만드는 사람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일손이 성종실록에 어떤 책을 적냐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종실록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사림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던 김종직이 적어놓았던 조의 제문이라는 글을 성종실록에 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의 제문이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 난리가 났나 하고 봤더니 그 안에 중국 영웅 중에 항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항우가 조카를 죽인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항우가 조카를 죽인 거를 세조의 이야기에 빗대가지고 디스를 한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김종직의 조의 제문은 누구를 디스한 글이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누구를 디스한 글이다. 예. 세조의 디스를 깐 거를 성종실록에다 적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살인들이 욕해 니네 한번 다 죽어봐 이렇게 돼서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욕한 무오만 놈을 다 잡아조진 게 여러분이 알고 지금 여러분이 본 무슨 사화다. 무오사화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할아버지 욕한 무오만 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갑자사화는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자 해서 연산군이 터뜨린 건데 어머니가 패비 윤씨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패비 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었는데 그때 패비 윤씨를 폐위시키는데 일조했던 세력들이 사림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도 사림 쪽에서 적은 거고 패비 윤씨 문제도 사림이 주도를 해서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로 훈구가 전부 다 걸고 넘어지면서 연산군 때 사림이 2번이나 숙청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욕한 무오만 놈 잡자 무오사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원수 갑자 그래서 무슨 사화? 갑자사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삼촌이 얘기할 때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는 전부 다 연산군의 뭐를 건드렸다? 예, 가족을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왕을 놔두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럼 연산군 놔둬야 돼? 폐위시켜야 돼. 연산군을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바뀌는 무슨 반정이 일어나냐면 중종반정이라는 게 일어나요. 아까 앞에서 삼촌이 설명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건들의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 앞글자는 전부 다 웬만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연도들이고 뒤에 두 글자는 그 사건의 성격인데 왕이 바뀌는 거는 어느 왕으로 바뀐 왕을 명시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반정이 한 번 또 더 나올 건데 그때 중종 반정, 인조 반정 이런 말이 앞에는 왕 이름이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왕이 중종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중종은 연산군 때 난장판을 쳐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때려잡기 위해서 개혁정치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중종은 개혁정치 파트너로 누구를 끌어들이게 되냐면 조광조라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조광조,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자, 이 조광조가 했던 개혁정치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봅니다. 앞에 두 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살림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날아가고 없죠. 그렇다 보니까 살림 세력들을 끌어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거라고 불리는 인재 추천 제도를 이용해서 현명한 한량들을 다 끌어들이게 됩니다. 현명한 한량을 끌어들이는 제도. 그래서 이거를 현량과라고 불러요. 근데 현량과는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인재를 해서 추천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중종 때 중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된 거죠. 그럼 도와준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하들의 공신 기록을 봤더니 연산군들한테 붙어먹던 것들이 거의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훌륭한 업적이 있는 것처럼 빌붙어가지고 나라의 돈을 뜯어먹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광조가 찾아보니. 그러면 그거는 가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그런 기록들을, 공신 기록들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훈 삭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중종 반정으로 엄청나게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이 위훈 삭제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훈구파들은 쉽게 말해서 쥐할 발광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조광조는 그래도 감싸긴 감쌌습니다. 자기 정치개혁 파트너니까. 근데 문제는 조선 왕실에 도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를 소격서라고 부르는데 이 소격서는 왕실의 권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조광조가 유교 국가에서 왜 도교 제사를 지내냐고 소격서까지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이러면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문제가 돼가지고 조광조를 위시한 살인파들을 훈구 세력이 공격해서 얘를 다 때려잡은 걸 기묘사화라고 부르는데 이 조광조와 관련된 기묘사화에서 조광조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왕비 쪽에서 밤에 뽕나무 이파리에다가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글자를 한자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벌레를 올려놓은 거예요, 밤새. 그럼 벌레도 입맛이 있는지라 달콤한 부분만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광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글자가 새겨진 나무 이파리를 이제 궁궐에다 놔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보기에는 하늘에서 내린 계시 같잖아. 그렇게 해서 기묘한 일로 조광조를 죽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기묘사화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 할아버지 욕한 김종지 조이제문 무오만 놈 무슨 사화? 무오사화. 자, 우리 어머니 패비 윤씨 원수 갑자 무슨 사화? 갑자사화. 가족 건드린 거 전부 다 연산군 때. 자, 그 다음에 조광조 개혁 정치 때문에 기묘한 짓으로 조광조를 죽였어요. 그럼 중종 때 무슨 사화? 기묘사화.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 정치 요거 세 개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잘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화 중에 쩌리 취급당하는 이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내용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왕실 외갓집, 그러니까 왕비나 이제 어머니나 이제 할머니 쪽 집안인 왕실 외척끼리 권력 다툼이 있었다. 요렇게 그냥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외척 권력 다툼 정도로 얘기를 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례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크게 명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받았잖아요. 멸종하지 않는 게 이제 이상할 정도예요. 이렇게 4번의 사화를 겪고 난 이후에 살인들은 중앙 정치에 있었다가는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낙향을 합니다.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기반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되는데, 그 기반을 쌓아 올릴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서원과 향약이 됩니다. 요 다음 단원에서 얘기들이 나올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물러났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냐면, 이제 뒤에 가면은 선조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선조 때, 그때 다시 중앙으로 대거 진출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훈구와 사림 그리고 사화까지 첫 번째 정치 전쟁, 조선시대 대부분 앞에 끊어졌을 때 파트 2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 뭔지 감 오죠? 잘 챙겨보시도록 하고요. 시험 파이팅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곧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